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도배 견적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인테리어 가게를 한 15년 정도 하고 있고요. 도배는 뭐 그전부터 도배를 했고, 일단 그 도배 견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리모델링이나 올수리를 할 때 들어가는 도배 견적하고, 그냥 뭐 전세나 월세를 이제 사실 분들이 와서 도배만 하는 경우 견적이 다를 수 있죠. 올수리가 들어가는 리모델링 견적은 도배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뭐 부직 포식공이라든가 뭐 퍼티 작업, 면을 잡아주고 한다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 그 이유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배를 그런 작업을 안 하고 하면은 집이 전체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도배 견적은 리모델링 원수리에 들어가는 그런 견적은 아니고요. 오로지 전세나 월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자가로 요즘은 인테리어를 많이 나눠서 의뢰를 많이 하시거든요. 소비자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그 뭐 바닥재, 뭐 페인트, 몰딩, 싱크대, 도배 장판 이런 것을 정보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많이 이제 견적을 받아서 나눠서 이제 의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배만 견적이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요즘은 많아요. 오로지 도배만 견적을 낼 경우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도배는 그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1평이다. 그러면은 벽지가 얼마가 들어가고 바닥은 뭐 16평, 7평, 큰 데는 8평까지 나오고 사실 이런 거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그 예상 견적을 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수만 입력하면은 어, 얼마가 나올지 충분히 다 예상을 하고서 그 프로그램으로 뽑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설명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뭐 24평, 32평에 벽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거는 뭐 도배를 하는 도배사님 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제가 뭐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견적을 낼 때 좀 도배만 의뢰를 하는 경우는 사실 그 마진 자체가 많지가 않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배를 견적을 낼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견적을 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죠. 24평 도배 견적 의뢰가 전화로 왔을 때 소비자가 24평이고 전세로 가는데 소폭 합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소폭 합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렴한 견적을 넣는 거죠. 밀착이니까 부직포도 안 들어가고 뭐 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소비자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부직포를 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죠. 기존의 실크 벽지가 붙어 있게 되면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할 때는 비용이 추가되고 얼마가 그리고 벽지를 제거를 한 후에 그 면은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도배 시공 후에 많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은 벽지를 뜯었는데 미스바리 같은 경우 뜯었는데 그 안이 벽지가 붙어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집이 오래돼 가지고 콘크리트 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벽지가 자국이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도배를 한 후에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런 상황을 미리 소비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거죠. 뭐 그래도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뜯어내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소비자분들은 사실 도배를 벽지를 뜯고 나서 도배를 한 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사실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도배라는 게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도배를 했는데 의외로 실크 벽지를 제거를 하고 소폭 합지로 시공했을 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실크 벽지를 제거를 하면은 그 면이 물론 부직포 시공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저희도 다 그거를 재활용을 해서 도배를 하죠. 그래야 깔끔하게 나오니까. 하지만 그 기존의 부직포를 다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따라요. 그 이유는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실은 이 부직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좀 불안한 부직포는 일단은 제거를 하고 도배를 하는 게 하자 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깔끔한 마감은 좀 어렵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분한테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직포를 전체를 다 대면은 얼마가 추가가 되고 아니면은 뭐 전체를 다 대기는 부담스러우니까요.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그러면 손님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머무는 거실만 뭐 부직포 시공을 한다든가 뭐 천장은 안 하고 벽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분도 거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겠죠. 도배를 했을 때 면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그 도배가 끝난 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분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보통 벽지를 다 뜯고 도배를 하면은 실크 벽지 같은 경우야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부직포를 되니까. 근데 합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직포 시공이 들어가 버리면은 견적이 세지는 거고 부직포 시공이 빠지면은 견적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죠. 하지만 설명을 드리고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직포 시공을 비용을 좀 추가를 해서 시공을 해드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실크 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벽지가 부직포가 붙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밀착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실크 벽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테두리 부분은 밀착으로 붙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면이 고르지 않으면은 당연히 거칠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 실크 도배를 하는 소비자분들은 어, 나중에 도배 시공한 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도배가 됐느냐 이런 것 또한 사전에 도배가 시공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배 시공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분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잔금을 다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배만 할 경우에 뭐 리모델링이나 원수리야 그런 걱정이 없겠죠.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버리니까. 하지만 도배만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면을 잡아주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거는 하루에 끝날 수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퍼티 작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에 퍼티 작업하고 도배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며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견적을 내서 소비자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분도 수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 소통을 한 후에 견적을 내고 금액을 결정한 후에 시공을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그 소비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견적의뢰를 할 때에는 그 도배를 했을 때 모든 게 다 잘 되는 걸 가정으로 도배를 의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 보면은 도배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더 면이 거칠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상황은 전혀 소비자분들은 예상을 못 하시니까, 소비자분들한테 그런 도배를 하고 났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그 소비자분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곰팡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방습지라든가 그뭐 단열벽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면이 거친 데는 부직포 시공으로 해서 면을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추가되는 거 또 같이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식으로 소비자분한테 도배에 대해서 충분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견적을 내는 것이 소비자한테도 뭐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견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도 만족스럽고, 견적을 내는 사람도 추가 비용, 그 부자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비용을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배 장판을 견적을 넣을 때는 구체적인 견적이, 물론 나중에 도배 시공한 후에 소비자와의 어떤 분쟁을 최소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